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영화계 거장과 작별하게 됐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이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전해진 비보인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오래오래 영화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 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나 너 아냐?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지난해 말에 안성기 씨가 자택에서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오늘 오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고인은 응급실로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계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차려졌는데요. 이 병원은 생전 고인이 마지막으로 기부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장례는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의 주관의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9일이고요. 고인과 한솥밥을 먹은 후배이자 이 소속사 수장인 이정재, 정우성 씨가 운구를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이정재 씨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운구를 맡게 된 뒷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씨에 따르면 이 고인의 부인인 오소영 여사가 연락해서 운구를 부탁했고 오 여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차분한 모습이 더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혈액암 투병 생활을 해온 고인은요, 최근까지도 강한 복귀 의지를 보이면서 비공식적으로 외부 활동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이은 별세 소식에 팬들의 충격이 더 큰 듯합니다. 네, 지난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쓰러지기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 25일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인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정말 건강하자 이렇게 당부하면서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고인은 이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암이 재발한 상황에서도 건강 회복과 연기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새 영화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암 투병 중 촬영한 김한민 감독의 노량이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3년 전 호전된 모습으로 복귀 의지를 드러냈던 고인의 지난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수현 씨를 모시고 이런 시사회를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약간 기대하는 것만큼 또 안 되면 어떨까 하는 어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인의 삶이 영화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인이 아역배우로 데뷔하게 된 건요, 이 선친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5살이던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했는데요. 이 아역배우를 찾던 김 감독이 서울대 재학 시절 함께 연극을 하던 친구이자 또 영화 기획자였던 이 고인의 아버지 안화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 둘째 아들인 이 고인을 출연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김기영 감독과 고인의 인연이 계속됐고 1959년 10대의 반항이란 작품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소년 특별 연기상을 받으며 이 아역 시절부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출연을 하면서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천만 영화 시대를 이은 영화 이 실미도, 그리고 절친 박중훈 씨와 출연한 라디오 스타 등 흥행작에 출연을 하면서 한국 영화계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이 수상 이력도 화려합니다. 백상예술대상과 대종상, 남우주연상은 각각 8회, 5회를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고요. 2013년에는 이 경동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였던 가왕 조용필 씨와 함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나란히 받기도 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던 고인의 과거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배우 네. 오랫동안 했어. 몇 세부터 하셨어요? 5살부터. 대박. 이 영화는 한여라고 1960년도 만든 영화야. 아버지 나도. 내가 누군지 알겠지? 어색하지 좀. Come on, my boy. 뭐라 그런 거야? 아마 재능은 있었나 봐. 영화를 지금도 하고 있지. 해마다 한 2편씩은 했어. 어렸을 때 한 70편. 성인이 돼가지고 한 100편 좀 넘지 않을까 싶은데. 역사를 쓰셨네. 이제 몇 년을 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지. 고인은 영화에 출연할 때면 그 캐릭터에 철저히 빠져들곤 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임권택 감독의 영화 만다라에서 이 구도승, 그러니까 스님 역할을 맡았을 때는요, 평소에도 승복 차림으로 돌아다닐 정도였다는 그 일화가 또 유명합니다. 네, 고인은 1981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만다라에서 승려 역할을 소화하며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연기상을 받았는데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고인은 당시 불교 전문 서적과 불경까지 탐독했고요. 일상에서도 삭발한 머리와 승복 차림으로 다녀 이 스님으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인이 캐릭터와 한몸이 돼 연기에 빠져들었던 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배창호 감독의 영화 고래사냥의 거지 역할로 출연한 고인은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3,000원짜리 헌옷을 산 뒤 손수 꿰매 붙인 안쪽 주머니에 젓가락과 빗, 조미료 등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이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 피우는 걸 보고 감독이 고인을 진짜 거지로 착각해 담배를 건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네, 또 여기에 그 빨치산 역을 맡은 영화 남부군 때 이 에피소드도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막바지 이 실내 세트 촬영 중이던 고인은 이 덥수룩한 수염과 또 더벅머리, 또 해진 군복 차림으로 이 친한 후배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했지만 이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는 빨치산 캐릭터로 살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인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유니폼은 오래 입어야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역할 만들기를 위해 의상을 계속 입고 있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위험한 장면도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소화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유일하게 이 대역을 쓴 건 액션씬이 아닌 영화 깊고 푸른 밤과 또 베를린 리포트의 배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성기의 명연기가 담긴 작품들도 보고 오시죠. 오랜만이야. 예. 이 동네까지 와서. 아이 안 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어허 이거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왜 이래? 가 빨리 가. 아, 참 이거. 아이 그러지 마. 이 자식이 경찰에. 제가 잘못했다고요.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와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 선택을 부하들에게 미뤘으니 날 쏘고 가라. 늙어서 따순밥 얻어먹으려면 지금이라도 기어 들어가서 그 카운터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식이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 말 틀렸어? 어? 나 잘 나갈 때 형 가오 잡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 자식 간다고? 그래 자식아.
띠딩 띠딩 띠디디디디 띠딩 띠디딩 띠딩 띠디딩 고인은 연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요. 이 거액의 모델료를 준다는 광고 제안도 고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고인의 대표적인 광고 중 하나죠.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라는 카피에 이 커피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던 때가 1983년인데요. 당시 고인은 절친인 배창호 감독을 찾아가 커피 광고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술을 잘 마시지 않은 그런 고인이었지만 고민이 당시 워낙 깊었는지 얼굴이 불쾌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배창호 감독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작품에 더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했고 이후에도 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하고 나서 한 달을 더 고민한 뒤에야 광고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배 감독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연기를 위해서 광고 출연조차 고뇌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탐낼 법한 광고 제안도 고뇌할 정도로 이 고인의 우선순위는 연기였던 셈입니다. 고인은 이 커피 광고에 1983년부터 2021년까지 38년간 출연하며 단일 브랜드 최장수 모델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록은 고인이 해당 기업에 보여준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고인은 이미지 소비를 막기 위해 타사의 식음료 광고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또 IMF 외환위기 당시 광고주가 모델료 인상을 제안하자 모두가 어려운데 그럴 수 없다며 자진 삭감 및 동결을 역제안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고인이 출연한 커피 광고 보고 오시죠. 가슴에 안기면 향기가 되는 사람.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영화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고인이 꾸준히 활동해온 외부 직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유니세프의 친선대사 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은 1991년부터 유니세프 홍보 친선대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시작되기도 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자원봉사로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친선대사로 전 세계 유니세프 현장을 누볐고 또 유니세프 활동 일정을 이 촬영 스케줄보다도 우선해서 짤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인은 스크린 안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였지만 이 스크린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자기 절제와 또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준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70여 년의 연예계 생활 동안 작은 스캔들 하나 없어 후배 배우들에게 늘 롤 모델로 언급되곤 했습니다. 고인은 과거 한 영화 관련 행사에서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십거리 하나 던져준 게 없어서 연예부 기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농담 섞인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좋기로 소문난 배우지만요. 고인이 유일하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고인은 수차례 정치 입문 제의를 받았지만 배우의 길을 계속 걸어 배우의 정년을 늘리고 싶다. 그게 후배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모두 고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권 바뀔 때마다 문체부 장관 인선에 늘 오르내리며 제안이 들어오곤 했지만 끝까지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제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심정지 상태였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지난해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소식이 들려온 지 불과 엿새 만에 지금 국민 배우라는 그런 평이 정말 지나치지 않은 안성기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유독 이제 대중문화계에 큰 별들이 잇따라서 우리 곁을 떠나면서 팬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슬픔이 지금 더 큰데요.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성기 배우의 환한 웃음과 깊게 패인 주름, 그것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고래사냥부터 시작해서 안성기 배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와 따른 추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안성기 세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마 비슷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느낌일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정말 이 많은 배우들과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운명하시는 거 보면서 한 시대가 좀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의 올곧은 삶과 또 영화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좀 후배들이 앞으로도 계속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성기 씨는 위대한 배우라는 표현보다 오랫동안 신뢰받았던 배우라는 표현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사실 100세 시대에 74세라는 나이는 너무나도 젊어 보이는데 먼저 너무나도 빨리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국민 배우로서 보여줬던 연기도 연기지만 그가 보여줬던 인품과 행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후배들에게 더욱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